첫 번째 예입니다. N2O4 기체가 반응을 해서 NO2 기체로 쪼개지고 있어요. 1몰의 기체가 쪼개져서 2몰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델타 N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생성물의 개수 합 빼기 기체 반응물의 개수 합이죠. 생성물의 개수 합은 2입니다. 반응물의 개수 합은 1이에요. 따라 델타 N이 1이죠. 그러므로 이 공식에 의해서 KP라고 하는 것은 KC 곱하기 RT의 일성이니까 즉 RT 이렇게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2번을 보니까 어떤 온도 조건에서는 HI도 기체입니다. I2도 기체예요. H2는 당연히 이제 기체인데 어떤 온도 조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온도 조건, 충분히 높은 온도 조건에서 I2와 HI가 모두 기체입니다. 자, 이렇게 반응을 할 때 델타 N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기체 생성물의 개수합은 2죠. 기체 반응물의 개수합은 1 더하기 1이니까 또 2예요. 2 빼기 2니까 얼마입니까? 제로죠. RT의 영성을 하면은 이것은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KP하고 KC 값 자체가 동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98쪽 아래쪽을 보면은 불균일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액 단원에서 균일하다, 불균일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데 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들이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항상 몇 대 몇 또는 어떤 농도 이렇게 하면서 농도값이 항상 일정한 것. 그것을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또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것은 취하는 부분에 따라서 농도가 다르다는 거죠. AB가 있을 때 AB가 어느 부분을 보니까 A가 많은데 어느 부분을 보니까 B가 많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에 대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불균일 혼합물이 될까요? 예. 고체 덩어리 자체가 그대로 섞여 있으면 그건 절대로 균일 혼합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평형 반응에 대해 적용한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불균일 평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타난 대로 균일 평형이라는 것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면은 확산해서 항상 균일하게 혼합되죠. 그렇게 하고서 이 평형 반응 자체가 이 유지가 되면은 균일 평형 상태 또는 동일한 이 용액 중에 존재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반응물 생성물이 모두 용매가 물인데 물에 잘 용해가 돼서 어느 부분을 취하더라도 항상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가 그 평형 상태에서 일정한 거예요. 어느 부분을 취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균일 평형 단계라고 하죠. 불균일 평형은 보통은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한 가지라도 고체가 있으면은 불균일 평형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섞일 수가 없겠죠. 또는 액체가 있긴 있는데 이 액체가 다른 것들하고 잘 안 섞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균일한 혼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균일 평형 상태, 즉 다 평형에 도달하긴 도달했는데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으면서 평형이면은 균일 평형. 그리고 다 평형인 평형인데 이 물질들이 균일하지가 않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 뭐랍니까? 불균일 평형이라고 하죠. 불균일 평형의 대표적인 것이 반응물이나 생성물 중에 고체가 있는 거라고 했는데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이 고체 물질이 열을 가하게 되면은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밑에 그림의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죠. 탄산칼슘이 좀 많았어요. 산화칼슘이 좀 적었고 이산화탄소도 좀 적었어요. 대신에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용기 벽면 전체를 치면서 용기 전체에 걸쳐서 퍼져 있죠. 그리고 기체 물질은요, 양이 좀 적다 할지라도 고체 물질이나 액체 물질에 비해서 부피가 수백 배 정도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마치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양도 적었어요.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했더니 탄산칼슘이 분해가 되어서 탄산칼슘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산화칼슘의 양이 늘어나고 이산화탄소도 양이 더 늘어났겠죠. 그렇게 하고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평형 상태에 도달했고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습이 반응물은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의 이 양이 지금 딱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생성물이 산화칼슘이죠. 산화칼슘의 농도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또 생성물에 이산화탄소가 있겠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모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승, 1승, 1승으로 표시가 됐죠.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습이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평형상수라고 표시하죠. 그런데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농도값이 상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탄산칼슘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감소했다고 생각합시다. 몰수가 10분의 1로 감소가 되면은 부피도 똑같이 10분의 1로 감소가 돼요. 몰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면은 부피도 똑같이. 왜냐면은 이 고체나
순수한 액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모여있는 이 부피는 바로 몰수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바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몰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면 부피도 똑같이 10분의 1로 감소돼서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몰수라고 하는 농도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농도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죠. 산화칼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탄산칼슘도 사실은 상수에 해당이 되고 산화칼슘의 농도도 이것이 순수한 고체이기 때문에 상수에 해당이 되죠. 왼쪽에 이 값이 이 전체 이 B값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상수인데 이 상수값도 좌변으로 이항하고 여기 우변에 있는 이 분자에 있는 상수값도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제 분모로 오겠죠. 그렇게 보니까 왼쪽에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상수가 됐죠. 오른쪽에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밖에 안 남았죠. 왼쪽이 상수 곱하기 상수 나누기 상수 이렇게 해서 다 상수가 되고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하냐면 그냥 상수 K라고 놓은 거예요. 농도의 이 비로 나타냈기 때문에 KC라고 이야기했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상수, 평형상수 이퀄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로만 표시됐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반응은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이 분해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고체가 분해가 되어서 산화칼슘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변화가 되는데 이 반응의 평형상수에서 뭐는 아예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까? 순수한 고체 물질인 탄산칼슘 또 순수한 고체 물질인 산화칼슘 이것들이 반응물에 있든지 생성물에 있든지 식에 고려가 되세요 안 되세요? 고려가 안 됐죠? 왜 고려가 안 되세요? 사실은 고려했지만 그 농도값 자체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가평형상수에다 이것들이 농도가 다 포함돼서 이 순수한 고체 물질이나 순수한 액체 물질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균일균일 평형 상태, 즉 평형 상태인데 고체 물질이 존재하거나 순수한 액체 물질이 존재할 때는 그것들의 농도는 이 평상수식에 적어야 안 적어요? 안 적는다. 그것을 제외한 다른 물질의 농도만 적는다. 여기서는 순수한 고체 물질들의 농도는 적지 않고 또는 이것을 그냥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 분의 1 곱하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한편 KP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 KP로 표시할 때는요. 반응물 기체들의 부분 압력 곱분의 생성물 기체 부분 압력 곱셈의 비이고 여기서는 기체가 생성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산화탄소. 따라서 반응물 기체 없으니까 1 분해 생성물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 그래서 KP로 표시하면 그냥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아래쪽에 주의하면서 봐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각각 두 개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고 못 하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난이도가 있는 화학평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이도 있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내용을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할게요. 괄호 4번 불균일 평형 이 반응에서 평상수식을 놓을 때는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뭐라고요? 1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서 평상수식을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99쪽을 보면은 반응식과 평상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 즉 A와 B가 반응해서 CD로 되는데 여기에서 개수가 2, 1, 1, 2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평형상수를 적어라 라고 하면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의 비로 나타냈죠. A에 대해서는 개수가 2이기 때문에 2승, B에 대해서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 그리고 C에 대해서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승, 그리고 D에 대해서 개수가 2이기 때문에 2승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원식에서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은 모두 개수를 2로 나누었어요. 2A니까 2로 나누면 A죠. 1B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1. 이것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누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원식에서 여기 이 식으로 변화될 때는 각각의 개수에다가 뭐를 곱했냐면요.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평형상수는 어떻게 되냐? 바로 새로운 식의 평형상수는요. 원식의 평형상수의 무슨 승? N승.
그래서 이렇게 이 2분의 1 곱하든지 무슨 수를 곱했을 때 원식의 평형상수, 요거에 대해서 이 평형상수에서 얼마나 하면 됩니까? 개수를 모두 2분의 1로 곱했으니까 2분의 1승을 하면 되죠. 2분의 1승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돼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봅시다. 자,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구하라.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이고 개수가 각각 1승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1이기 때문에 1승, 2분의 1승, 2분의 1승, 1.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요 평형상수에다가 전체에다가 2분의 1승한거하고 똑같이 나왔죠. 자, 두 번째 변형한 걸 볼까요? 원식이 이 식이고 원식이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변화되면 될까요? 2a가 4a로 변화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2를 곱했겠구나.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2를 곱했다 그죠? 그래서 개수가 일단 2배가 되니까 2를 곱한 것이고 반응물 생성물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가 곱해졌다. 그래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요. 구해보지 않아도 뭘 알 수 있냐면은 원래 이 반응의 평형상수에 몇 승일 거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승일 거예요. 아, 마이너스 2승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승일 테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199쪽 중간 바로 위로 보면 동그라미 2번이 표시가 되어 있고 2개 이상의 반응을 더해서 전체 반응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때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그 더한 반응의 평형상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는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더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반응식이 구해졌어요. 여기 반응물 C와 여기 생성물 C가 일치되기 때문에 양변에 소거되고 또 생성물 D와 반응물 D가 일치되기 때문에 소거돼서 결국 R자 반응을 하면은 A, B가 반응을 해서 EF로 생성됐다. 이게 바로 전체 반응식인데 이 전체 반응식은 1식과 2식을 더해서 나온 식이죠. 그러면 이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바로 이 더한 식들의 평형상수의 곱입니다.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K1 곱하기 K2로 되더라는 거죠. 세 개의 식을 더해도 마찬가지예요. 1식, 2식, 3식을 더해서 전체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식의 평형상수는 얼마일까요? 라지 K1 곱하기 라지 K2 값 곱하기 라지 K3로 표시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교재 199쪽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실제 우리가 산염기 단원 같은 데서 접할 수 있는 예를 가지고서 2개 이상의 반응을 더했을 때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더한 반응의 평형상수의 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전체 반응을 먼저 볼까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약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강산이 있어요. 이 수산화이온은 NaOH를 말하는 것인데 수산화이온은 강염기이고 NaOH를 말하는 것이고 NaOH와 같은 강염기는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어서 소듐 이온 따로 존재하고 수산화이온 따로 존재하죠. 자, 이 약산과 강염기가 반응해서 결국 물을 생성하고 약산은 H+를 떼주고 나면 아세트산 이온 그리고 이 강염기 수산화이온은 이 H+와 반응하면서 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끝났죠. 만일에 반응물에 이 NaOH로 표시했으면 반응물에 NaOH 그리고 생성물에 Na+가 남아있을 텐데 그것은 이 문제 전체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실제만 봅시다. 약산과 강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이렇게 약산의 짝염기가 생성됐어요. 이 반응의 평형상수 어떻게 구할까요?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요. 바로 이 첫 번째 약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하고 반응을 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는 반응이 있고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약산의 산이온화 상수입니다. 그리고 물의 이 자체 이온화 반응은 바로 이렇게 물끼리 서로 반응을 해서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는 건데 자, 이 반응은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이에요.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이 역반응이에요. 역반응이죠.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는 KW인데 우리 좀 전에 보니까 역반응의 관계면 평형상수는 무슨 관계라고요? 역수관계죠. 그래서 이 식은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의 역반응이기 때문에 이 식의 평형상수는 KW분의 1. 자, 이 식과 이 식을 더했더니 전체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의 평형상수는 아세트산의 Ka이고 이 식의 평형상수는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인 물의 이온급 상수의 역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어때요?
전체 반응의 평상수가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반응의 평상수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KA도 알고 KW도 알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의 역반응이기 때문에 KW는 1 그리고 이것은 아세산의 산 이온화 상수값 해서 두 개를 더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곱이 바로 이 반응의 평상수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를 볼까요? 자, 네 번째 예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아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산이 존재하고 또 이것에서 H+가 떨어지면은 아모니아라고 하는 짝 염기가 존재를 하는데 이 산의 Ka와 이 염기의 KB 값의 곱이 물의 이온곱 상수인 KW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증명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두 개 이상의 반응을 더해서 전체 반응이 나오면은 전체 반응은 두 개 이상의 반응의 평상수의 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늄 이온이 물을 분해를 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합니다. 이 반응의 평상수를 아모늄 이온의 KA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 NH3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과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짝산짝은기 관계죠. 암모니아가 물을 분해를 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을 하고 있어요. 이 반응의 평상수를 암모니아의 KB라고 합니다. 위의 것은 암모늄 이온의 KA이고 밑에 반응의 평상수는 암모니아의 KB이죠. 그리고서 이 두 반응을 딱 더했어요. 자, 이 두 반응을 더하게 되면은 좌변의 암모늄 이온, 우변의 암모늄 이온, 그리고 또 우변의 암모니아, 좌변의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소거되니까 결국 좌변에 남는 것은 H2O 두 개죠. 그리고 생성물을 보니까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 반응은요, 바로 물끼리 반응을 해서 물끼리 자체 이온화 반응함으로써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는 반응이죠. 이 반응의 평상수는 뭘까요? 바로 물의 이온곱 상수입니다. 물의 이온곱 상수예요.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하니까. 그런데 위에 이 반응, 암모늄 이온이 물과 반응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는 반응은 암모늄 이온의 Ka.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암모니아,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을 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는 반응의 평상수는 KB인데 이 두 반응을 더해서 이 반응이 나왔어요. 이 반응의 평상수는 원래 KW인데 이렇게 이 두 반응을 더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 반응의 평상수는 뭡니까? 바로 이 KA와 KB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KA와 KB의 곱이 바로 이 반응의 평상수인데 이 반응의 평상수는 KW더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를 유도할 수 있으냐면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어떤 약산과 암모늄 이온의 짝염기인 암모니아가 있는데 약산의 KA와 그것의 짝염기의 KB의 곱은 그 온도에서의 KW와 같다라고 하는 공식이 유도가 됐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 3번과 예 4번이 산염기 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 예 3번과 예 4번에 사용하게 될 이런 이 산염기 단원에서 유도하게 되는 이런 반응들의 평상수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두 개 이상의 반응을 더했을 때 전체 반응에 이 나온다라면은 전체 반응의 평상수는 더한 반응들의 평상수의 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유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교재 200조 평상수 값이 만일에 주어졌을 때 이 평상수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판단하냐 또는 어떻게 이용하느냐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